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096선, 그리고 코스닥은 695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6% 상승세 예상됩니다. 2110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2%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회복하고 7만 1,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2,2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계속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만 3,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LG화학 또한 오늘 2% 가까이 오릅니다. 35만 1,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0만 7천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0만 8천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오늘 2%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난주 3% 넘게 빠졌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만 6,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SK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7만 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세였습니다. 오늘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KB금융 0.64% 상승하면서 4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2,1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1%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4천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전력 0.67% 빠지면서 2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79% 상승세 예상되고요. 700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0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9,8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계속 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7만 2,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의 상승폭도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8만 6,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57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 4% 가까운 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0만 원 선 회복하고 20만 5천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는데 11만 원 선까지 회복하고 11만 1,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오롱 티슈진 3.58% 상승하면서 4만 3,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완화적인 긍정적인 방향의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달려가는 종목보다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 때문에 정제 마진 악화가 우려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역시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S-오일 경쟁사 S-오일이 먼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동사는 아직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펙 회의에서
감사한 이슈가 또 있죠. 이번 주에 있을 오펙회의에서 감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유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정제마진 악화 역시 추가적인 악화는 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중기적 장기적 모멘텀을 역시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O 2020 규제에 따라서 정제마진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젤 및 등유 스프레드 상승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또 있고 또 하나 언급드리면 또 2차 전지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모습 역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12월은 또 배당의 계절이라고 또 생각이 된다면 대형주 중에서 최고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동사 주당 8,000원의 배당금을 최근에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4%의 배당률이 나옵니다. 굉장히 배당률도 우수한 종목이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저가 메리트에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또 하나 배당 메리트도 있는 동종목을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26만 원, 손절 라인 18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29일에 추천해주신 팜앱신 벌써 2%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26일에 추천해주신 Y솔 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2일에 추천해주신 그랜드백화점 벌써 4%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19일에 추천을 해주신 사람인 HR 벌써 10%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삼양패키징 벌써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인데요. 11월 26일에 주셨던 로보스타 4%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아프리카TV도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최근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삼양패키징 올라와 있습니다.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사람인 HR 그리고 3위에는 한국알콜 올라와 있는데 11%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2위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고요. 1위에는 이 한때 1위 종목이었죠.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시면요. 5위에는 아프리카TV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 그리고 3위에는 로보스타 4%, 2위에 현재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는데요.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2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는 원종균 팀장의 유비쿼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부터는 20% 넘는 수익률입니다. 김윤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 20.56%, 6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20.81%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22%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4위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이 SBI 핀테크 솔루션즈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요. 77%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24%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3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24%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10월 29일에 보혜양조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5%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혜양조 지금 그 중요한 저항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60개월선 그리고 120개월선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지금 살짝 뚫은 듯 안 뚫은 듯 하죠. 지금 지난달에 종가상으로 지금 위에 올라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번 달에 만약에 이 위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에 20개월 선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항상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2017년에도 한번 뚫으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 밑에를 보면은 최다 지금 여기 보면 갈색선 잘 보면은 120개월 선에서 저항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지금 한 뭐 달수로 따지면은 한 10달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연도에도 2번 연속 뚫으려고 했는데 10월달, 11월달 뚫으려고 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 살짝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이 만약 뚫리게 된다면 1,400원 라인까지 바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1,800원 라인 그 정도까지도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 장세의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보혜 양조에도 조금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종가상으로 수익률이 최고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20% 이상이 안 나온 건데 고가상으로는 20%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종가상으로 20% 이상이 나오는 것을 12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그렇다면은 수익률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반종민 소장님께서 11월 12일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24%고 전체 수익률 중에서 탑 2위를 차지를 하셨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자에 또 그 합병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메가 이제 CST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합병이 나와줬는데 그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을 좀 높인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흐름상 28,000원 선을 일단은 돌파를 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무난하게 이제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 돌파를 하면서도 이제 상승폭을 계속 이어간 모습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만큼 지금 계속 한 3주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쉬어간다 하더라도 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한 29,000원 아래까지는 살짝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요새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도 나오고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5%, 10%까지 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멘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끌어올리긴 했지만은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도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오히려 투자 심리 자체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셔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오늘 시장의 전략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희석 소장님? 네, 일단 지금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좋으면 월요일 날이 좋으면 계속 밀고 가는 그 경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가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후발주자지만 조금 따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 아니면 바이오의 힘으로 코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그 업종들이라던가 바이오 업종에 힘이 실리는 한 주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11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양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2100선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주도 강세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모두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강한데요. 2% 넘게 상승하면서 42,700원 선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72%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데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회복했고 7만 8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4만 4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 LG화학도 오늘 상승폭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텔레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28만 9천 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포스코 오늘 3%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2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10만 8,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이버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13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2127선까지 단숨에 올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선 회복하고 704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CJ E&M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데요. 4% 넘게 상승합니다. 만원 오른 23만 3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7만 8,7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라젠 0.28%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만 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는데요. 8만 4,500원에 출발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바이로메드는 0.56% 상승하면서 19만 7,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0.73% 빠지면서 10만 8,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만 1,9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20만 원 선 깨지고 19만 2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P 월드입니다. 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약간 놀이공원 같기도 한데요.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그리고 화장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거를 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라인부터 중저가 라인까지 다 함께 경쟁하면서 화장품 주식을 이끄는 어떤 수장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화장품 종에서 그 LG생활건강의 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한류 열풍이자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하는 바도 크죠. 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LG생활건강보다 지금 굉장히 안 좋으면서 우려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중국의 그 굉장히 한류 열풍이 식은 게 아니냐, 혹은 사드 보복 이후에도 풀리지 않는 게 아니냐.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후에 지금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파란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후의 존재감을 너무 낮춰 평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설화수의 그 아성을 꺾었죠. 그런 것 때문에 버티는 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화장품 기업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요즘에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쪽 분위기나 면세점 분위기, 매출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그 주가상으로도 조금 반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기업들,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 같은 OEM, ODM 기업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드린 S&P 월드 같이 이렇게 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까지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화장품 기업,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P 월드는 화장품 스펀지나 용기를 제조하는 그 회사고요. 특히 이제 색조 화장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기초 화장과 색조 화장이 있을 때 이 화장품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쵸? 기초 화장품 로션이나 지금 그 스킨 이런 거를 스펀지로 바르지는 않죠. 화장솜으로 바르겠죠. 지금 색조 화장에 쓰이는 스펀지 퍼프 팁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션 제품 함침용 스펀지 제조하는 게 주력입니다. 그리고 함침용 NBR이라고
이게 뭐 게리뷰티에서 막 보면은 박명수 아내가 나와서 설명하던데, 지금 니트릴 부타디엔 루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무, 합성 고무를 가장 잘 만들고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금호석유화학이죠. 화학 종목은 아니지만 당연히 화학 그 업종에서 받아서 지금 만드는 거겠죠. 금호석유화학에서 합성고무를 만들어서 그걸 타이어로 만들잖아요. 금호석유화학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든 자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마치 화학기호를 외우는 것처럼. 니트릴 부타디엔 루버, 이거는 지금 아크릴로 니트릴과 부타디엔을 저온 유화 종합하여 만든 공중 합체입니다. 그래서 내유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한 합성 고무 제품이다. 이게 물론 뭐 그 타이어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그 화학 뭐 관련해서 쓰이겠지만 이 화장품 쪽에도 지금 쓰이는 합성 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라이플러스, 디쉬코리아, 이노, HCT, 네트코스, 삼성 코스메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 선크림 등을 제품 용기에 담는 역할을 하는 쿠션 제품 함침용 니트릴 부타디엔 루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쿠션 팩트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죠. 지금 그 원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파운데이션이라던가 뭐 트윈 케이크 이런 거를 발랐는데 굉장히 무겁고 여름에도 두껍고 피부가 두껍게 표현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쿠션 팩트가 굉장히 그 라이트하고 휴대성이 간편하기 때문에 또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고요. 거기서 바로 바로 이제 딱 열면은 구멍에서 송송송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어쨌든 쿠션 팩트가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S&P 월드가 만드는 쿠션 제품 함침용 NBR, 이거는 지금 계속 공급할 때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최근의 소식은 에스티로더로부터 공장에 대해서 품질 검증을 받았다는 뉴스가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티로더 여사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브랜드가 조금 가격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의 그 계열사에 맥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티로더라는 기초 화장품과 맥이라는 색조 화장품, 양대 그 산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에스티로더에서 품질 검증을 공장을 받았다는 거는 에스티로더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죠? 거기다 이제 에스티로더의 계열사 맥까지 연결되겠죠. 맥이 색조 화장품이기 때문에요. 에스티로더의 최근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스티로더의 품질 검증에 이어서 LVMH 회사에도 품질 검증을 지금 받는다, 통과한다, 이런 소식도 있죠. LVMH 다들 아시다시피 루비통 계열의 명품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LVMH,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에스티로더, 죄다 신고가예요. 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럼 아까 주요 거래처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 다 들어가 있죠. 일단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우리나라의 대장이 있고, 코스맥스, OEM계의 대장이죠. 이 두 개가 거래처인데 에스티로더와 LVMH까지 뚫는다? 해외 명품이죠. 뚫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 매출처가 다변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에스티로더, LVMH,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OEM, ODM 기업들 혹은 완성 기업들 다들 납품처로 지금 선택이 되게 되면 이 지금 S&P 월드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쿠션 제품 함침용 그 스펀지를 주력으로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더 다양한 것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월드 같은 이런 그 중소 기업들을 지금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 업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이런 중소 기업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처음에 그 업종을 이끌고 가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성장 스토리가 죽고 가장 탄력적인 게 움직이겠죠. 일단 성장 스토리 아까 얘기를 드렸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저항선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11월 달에 무려 164.24%의 급등이 나왔어요. 종가상으로. 그 164%의 급등이 나오면서 2017년과 18년에 걸친 11,000원대, 12,000원대 매물을 싹 다 흡수하고 위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시작이 약간 그 머리 위에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죠. 만약 12월 달에 쉰다고 해도 지난달에 워낙 강력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한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관성이 이어지려고 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살짝 하락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살짝 하락하는 구간이 이거를 S&P 월드 지금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기 좋은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는 13,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0,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창제지입니다. 제지 종목들을 몇 번 갖고 왔었는데, 제지 종목들을 갖고 왔었을 때, 어떤 성장 스토리, 배경이 다 그런 거였죠. 중국이 이제 뭐 폐지를 수입을 안 한다. 그쵸? 자기네들 재활용품 수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그때 그 4월 달에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지금은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난리라고 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그 면세점 앞에다가 자기 쓰레기를 면세점 그 봉지랑 이런 거 다 버리고 와서 쓰레기 처치가 곤란하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놀러 가서 다 버리고 온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수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 가격이 급락을 하고, 너무 많이 쌓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물상 이제 폐지를 주우면 하루 종일 주워도 예전에 비해 수익이 안 돼요.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먹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제지를 만드는 업체는 폐지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폐지가 너무나 완전히 그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윤이 엄청나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창제지를 비롯해서 제지 업체들이 굉장히 따분한 것 같고, 우리가 무슨 휴지 업체들 이런 거 뭐 관심이나 있어? 그래서 PBR, PER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PER, 저 PBR주가 오르겠군이 해서 옛날에 흙 속의 진주라고 해서 가치주를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가치주 개발한 게 너무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저 PBR, 저 PER주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알아도 왜 안 오르냐 이거죠. 그건 성장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다르게 바이오주들은 왜 고 PER, 고 PBR을 받고 있어요. 100배, 200배 넘어도 아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정당성 있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건 그냥 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의 인기. PER, PBR이 낮으면 시장에 인기가 없구나. PER, PBR이 낮아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안 돼. 그 가치주들은 다 발견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저 PER, 저 PBR주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은 인기가 없어서 그냥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자산주라고 해서 저거 망하면 자산을 다 팔아도 주가보다 높으니까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계속 남아있는 것들은 인기가 없어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기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서 PER, PBR이 높아지는 게 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죠. 평생 그냥 저 PER, 저 PBR 주로 가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냥 사람의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거에 수익을 못 보고 그냥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창제지를 비롯해서 제지주들이 PER, PBR이 조금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윤이 좋아지니까 수익도 많이 나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주가상으로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극심하게. 지금 이제 보면은 국내 백판지 시장 같은 경우에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세아, 신풍제지, 한창제지 이 5개사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택배박스가 고급화되면서 한창제지에서 만드는 백판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중국 얘기 드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결과, 그런 성장 스토리 배경이 있는데 주가는 올랐냐? 그래서 올랐어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9년, 10년에 걸친 구간을 보면 단 한 번도 1,500원이라는 라인을 돌파한 적이 없는 종목인데 갑자기 1,50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만에 10년 만에 정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뭔가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눈여겨 봐야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사람은 아니지만 기업이 갑자기 10년 만에 이런 구간을 뚫었다는 거는 변화가 없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1,500원을 돌파해서 2,000원대까지 넘어섰단 말이죠. 주가의 변화가 바닥을 정말 다지다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2,000원, 목표가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세실업과 함께 두 개가 굉장히 비교가 되면서, 그쵸? 거론이 되는 종목들이죠. 영업무역은 노스페이스에 납품한다고 해서 유명한 종목이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월마트라던가 K마트 혹은 뭐 지금 우리 SPA 그룹들, 유니클로라던가 H&M, 자라 이런 데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노스페이스, 루루레몬 이런 데가 그 고객사예요. 영업무역은 예전에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지역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진출을 해서 그 털을 닦아 놓으니까 지금 인건비 절약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죠. 영업무역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OEM, ODM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에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 갑이에요.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죠. 영업무역 한세실업이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OEM, ODM기에서 정말 탑급이면, 그쵸? 그럼 오히려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우리 것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약간 그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이키, 아디다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영업무역이 정말 잘못해서 잘못 만들면 계속 실오라게가 풀려요. 그럼 영업무역을 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OEM, ODM을 선택할 수도 있죠. 만약 선택지가 있다면, 영업무역 환산 실업과 동등한 위치에 생산 능력을 갖추는 업체가 있다면. 어쨌든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이런 회사들이 영업무역에게 굉장히 그 납품을 하려고 하면, 납품을 받으려고 할 때 뭐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단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약해야 돼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가 있기 때문에 이미 미얀마 굉장히 싸요, 중국보다. 인건비 절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뭐 그 미국 경기 회복,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이런 것들 때문인데, 지금 뭐 주가를 보면은 나이키의 주가는 신고가를 9월 달에 이미 갱신을 했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2015년 머리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할 타이밍이고요. 룰루레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가복 브랜드,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있죠. 요가 선생님이 직원이에요. 그리고 룰루레몬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나이키랑 룰루레몬이 두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세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무역 고객사들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노스페이스는 지금 겨울철 한파가 오면 당연히 롱패딩 열풍이 부는데, 뭐 롱패딩이 노스페이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롱패딩이 전체가 다 잘 팔리니까 그 중에 노스페이스도 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겨울철 의류도 좋은데 나이키, 아디다스, 뭐 룰루레몬 이런 것도 좋다. 그러니까 사계절 고객사들이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거기 납품하니까 당연히 좋다. 지금 주가 그 기술적으로도 두 번의 바닥을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마지막 관문은 60개월 선이에요. 60개월 선을 지금 9, 10, 11월 지금 계속 보시면 정말 딱 맞추면서 거기서 막혔죠. 거기만 뚫으면 지금 다시 한번 5만 원대 이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무역 겨울, 지금도 겨울이 왔지만 더 추운 한파, 손이 꽁꽁 어느 한파가 오기 전에 사자. 손절가 39,000원, 목표가 5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으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만나본 S&P 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성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의 스펀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더 다양한 곳에 납품을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한창 제재의 경우에는 이 택배박스 고급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좀 잘 되고 있고 또 롱패딩과 관련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종민 소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현대상사입니다. 예, 이 현대상사는 이제 수출, 무역, 브랜드 사업 및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 올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남북 경협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4월까지는 이제 원래는 보합권으로 이제 흐르다가 이러한 경협 관련된 이슈 소식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6월까지 이제 54,000원까지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상승해주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좀 더 지켜볼 수 있겠구나라 했지만은 여전히 그 관련된 이제 남북 리스크를 통해 조정폭을 좀 크게 가져갔습니다. 이제 조정을 이제 크게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일정한 이제 어느 정도의 등락폭을 보여주다가 10월달 이제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다른 남북 경협주, 뭐 대형주들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그 영업이익이나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 관련된 그 소형주들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안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현대상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반등을 다시 이제 11월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상승은 이제 앞으로도 남북 경협 모멘텀에 이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을 하나 보자면은, 일단적으로 그 예멘과 관련된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현재 이제 예멘은 그 내전 중입니다. 내전 중이고, 이 기업은 2015년 예멘 관련 LNG 관련 부분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가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현재 지금 예멘의 경우에는 이제 내전 종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평화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 이제 내전이 종료가 된다면은 그 LNG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다시 재가동될 예정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시 재가동이 된다면은 현대상사의 경우에는 이 LNG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련된 그 해외 자원 개발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그 LNG 그 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냐, 뭐 대충 이제 추산을 해보자면은 2020년에 이제 예멘 LNG 재가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2천억 원 이상의 실적이 이제 반영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흐름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이제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남북 경협 부분에 사업만 얽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없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북 경협에 관련된 모멘텀을 당연히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관련된 부분들은 이 예멘 관련된 LNG 그 재가동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재가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남북 경협에 관련 그 모멘텀 또 불확실성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이 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제 별 4개를 책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단 이제 내전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는 점이 이제 리스크로 이제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협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얽혀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작용을 받다 하더라도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그 두 모멘텀 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은 이 주가의 끝은 모르겠죠.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 경협적인 부분들이 워낙 이제 이전 이슈로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종목이 좀 영향을 좀 더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LN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전이 종식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식이 된다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좀 짧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예. 이 기업은 기능성 필름 및 이제 2차 전지용 관련 제조 판매하는 이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2차 전지에 굉장히 크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 28,000원까지 상승한 종목이겠습니다. 이후 이제 10월 달에 지수 그 악영향을 이제 크게 받으면서 이 종목도 이제 대폭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받은 뒤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3분기 실적 및 여러 이슈를 통해서 11월부터 다시 반등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3월부터 9월까지 이제 급상승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3월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MLCC용 2형 필름 라인 이제 풀가동을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MLCC 관련된 이슈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관련된 데에서 단순히 이제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 MLCC가 좀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조명받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MLCC에 이제 들어가는 그 MLCC가 이제 굉장히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양은 2만 개 정도의 이제 부품 정도가 들어갑니다. MLCC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내년 이제 시장 전망을 봤을 때는 현재 생산 설비로는 이제 생산 용량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내년부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증설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번 달부터 대용량 양극할 이제 물질인 NCM이라고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12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제품이 납품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도 200선을 이제 터치해 가면서 계속 단기 이평선과 이제 밀집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크게 이제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별 4개를 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단 빠르게 상승할 종목으로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이전에 이제 그 조정폭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한 번에 크게 상승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별 1개를 좀 마이너스 친 부분들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별 5개를 책정한 이유는 아무래 봐도 이제 사업성 및 이후 이제 꾸준한 공장 추가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한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순환매 섹터를 돌면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은 바로 파미셀입니다. 이 파미셀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이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으로 올해 상반기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2만원까지 이제 달성한 종목인데요. 이후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경협주 부분들을 통해서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 대대적으로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이 종목도 조정폭을 좀 가져가면서 조정폭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9월 달까지 그리고 8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급상승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폭을 보여주면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폭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이슈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홈쇼핑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홈쇼핑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스위스 기업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11월에 저번 달 신장 질환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정부 과제로 이제 선정을 되면서 이 파미셀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러한 주목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의약 중간체인 이제 뉴클레오 시드와도 이제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전 조정폭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가져갔다. 이제 앞으로 조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별 5개를 책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뉴클레오 시드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추세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5개로 지정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임상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이 단기적 이슈로 좋은 부분들은 있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칙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 3개를 책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만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가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밸류에이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일섭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사실 2018년도에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하고 그냥 줄줄 흘러내려버렸죠. 2017년까지는 좋았는데 이거는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에 비해서 많이 버티긴 했습니다. 그렇죠?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미
2014년도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어요. 기아자동차는 2012년도부터 정점을 찍었고요. 만도는 그래도 2017년 12월 달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무너져 버렸죠. 현대 기아자동차의 그 매출 비중이 60%예요. 지금 보니까 GM, 포드는 20%고 지금 보면은 그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다 그 아우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부품을 만들었는데 만도의 실적은 좋아요. 그 만도의 실적은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도 느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도 대폭 느는 것으로.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부품을 만들었는데 완성차 업체가 안 써져 버리면은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영업이익이 2018년도 예상치가 2017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으로 나와요. 지금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윤이 안 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반등은 조금 했지만 이미 그림이 다 무너졌고 기아자동차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납품하는 곳은 장성자동차와 길리자동차인데 장성자동차는 이미 2018년도 초반에 무너졌고요. 길리자동차는 2017년 11월 달에 급등을 했는데 또 무너졌어요. 길리자동차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만도가 원래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조금 잘 풀려서 이것도 화장품주랑 똑같아요. 잘 풀려가지고 만도가 급등을 해서 신고가까지 갱신했었는데 길리자동차마저 무너졌어요. 길리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지금 벤츠의 지분 10%를 인수해서 벤츠 1대 주주가 됐고요. 그 이전에 포드가 갖고 있던 볼보를 인수해서 볼보 회사의 주인이 됐어요. 길리자동차는 그러니까 지금 볼보와 벤츠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가 지금 세 개를 다 먹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 회사가 길리자동차고, 아까 전에 제네럴 모터스에 지금 납품 비중이 20% 정도 된다고 했죠. 현대기아차가 워낙에 안 되고 중국에 납품하는 장성자동차 쪽이 길리자동차가 안 되니까 GM 쪽, 미국 쪽은 버텨줘야 되는데 미국 쪽 GM은 좀 버텼어요. 근데 포드가 무너졌고 지금 그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업체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 대세가 전기 자동차인 걸 다들 알고 지금 포드의 그 계열사인 볼보, 벤츠 이걸 지금 길리자동차가 다 주인이 됐잖아요. 그 길리자동차가 노리는 게 뭐냐면 지금 벤츠조차도 벤츠 EQ라고 해서 다 전기 자동차 지금 그 서울역이라던가 뭐 고속터미널이라던가 주요 그 거점 가보시면 벤츠 EQ 팝업 스토어가 다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지금 그 전기 자동차인데 그쪽으로 가기 위한 가도기 쪽에서 지금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종합해보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지금 계속 실적이 안 좋고 장성자동차, 길리자동차 이쪽 중국으로 뚫어보자고 했는데 중국도 지금 어렵고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예됐다고 해서 반등은 하지만 쉽사리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유진투자증권에서 40%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까지 때리는 바람에 기름에다가 불을 붓는 게 아니라 차가운데 물을 더 부어버렸죠. 얼음물을. 그렇기 때문에 만도의 반등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35,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뒤의 모습은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인데요. 이 빈혈 치료제 시판 허가를 받아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종근당 아침에 굉장히 이제 8%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이제 길게 남겨주고 지금 현재 한 2%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좋은 공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 이상까지 상승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했다. 라고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아래로 크게 이제 주저앉으면서 마무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한 7% 이상까지 이제 빠진 종목도 있고요. 요즘은 좋은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심리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이 종근당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200선을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이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 하지만은 지금 워낙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뭐 4분기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적인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개량 신약 관련된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연구 개발비 관련된 이제 감소 부분이 이제 실적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이전에 관련된 차익 실현 부분들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장 흐름을 봤을 때도 공시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좀 약간 그 아래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가져가시면서 차분하게 조금 진행하시면서 가시면은 괜찮을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셔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드리고 저는 이 종근당 굉장히 좀 좋게 본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12일에 LG U+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7%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인데요. 지금 LG U+가 5G 시대를 대비한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TV,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융합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수익 성장을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분야는 IPTV 키즈 콘텐츠인데요. 이동통신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키즈 시장에 주목을 해 앞다퉈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는 지난해 발표한 IPTV 유아 서비스 플랫폼 U+ TV 아이들 나라에서 증강현실, AI 등 신기술을 접목시킨 U+ TV 아이들 나라 2.0을 지난 8월 새롭게 선보이며 IPTV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U+ 프로야구, U+ 골프, U+ 아이돌 라이브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친 5G 콘텐츠 포트폴리오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프로야구 개막일에 맞춰 U+ 프로야구 서비스를 전면 개편, 가드 핵심 기능으로 새롭게 단장에 선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입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9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비통신 부분에서도 동사의 미디어 사업 확장 의지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글러브, 넷플릭스와 이미 제휴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의심의 여지 없이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사의 주가는 금년도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여전히 동사의 주가는 저평가라는 수준입니다. 5G 수혜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5,900원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제가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2017년 9월과 12월에 각각 기술 수출을 체결했었는데요. 2017년의 9월에는 중국의 자가 면역 질환과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을 총 8,100만 달러의 계약금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12월에서는 스위스의 자가 면역 질환을 총 마일스톤 5,674억 원에 계약금 338억 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금이 2017년 12월부터 매달 5억 원씩 나누어 인식이 되면서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호주 및 캐나다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인데요. 2019년 임상 2상 진입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마일스톤도 유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소울 알파 계열이라는데 염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긍정적인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에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연간 실적은 2016년 매출액 829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에서 2017년에는 매출액 842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으로 기술 수출료 유입으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8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며 이익률 개선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8년 올해 영업이익률은 6%가 전망이 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에 따라 영업이익률 10% 이상도 가능한 전망입니다. 동사는 실적 개선과 R&D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판단이 되며 목표가를 3만 5천 원, 손절가를 28,400
3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124선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128선까지 최고 올랐다가 15분쯤에 13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강합니다. 8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동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2%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42,7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 오늘 4% 가깝게 상승합니다. 35만 9천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 1% 가까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7% 넘게 상승했는데 10만 8천원 선까지 올랐고요. SK텔레콤 오늘 2% 가까이 하락합니다. 28만 4,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이 휴전 소식이 오늘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 오늘 0.4%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2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넘게 상승합니다. 706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4선에서 출발했다가요. 9시 5분경에는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현재 6선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61억 원 그리고 13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CJ ENM 오늘 상승폭 눈에 띕니다. 현재 4%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5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3거래 연속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 1% 가깝게 상승합니다. 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메디톡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9만 7,3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빠지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데 0.73% 빠졌습니다. 10만 8,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의 하락폭도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2천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122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0.43% 빠지면서 111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 비아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장세 IT주의 그 특징이 그런 일단 반도체 장비보다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그 매수 우위가 이제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비아트론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이런 것을 이제 보여지죠. 근데 그 비아트론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 중에서 진공 정비, 그러니까 열 처리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산 비중이 56.9%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 투자는 지속되고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는 약간 그 주춤하는 상태인데 이 회사는 그 중국의 투자가 성과를 거둔 이런 그 상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OE라든가 CSOT 등 주로 그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비아트론의 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2018년도의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79억 정도로 예상하니까 35%를 증가되면서도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뭐 주가는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거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11월 19일에 한올 바이오파마를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10%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뭐 추세적으로 지금 그 정배열 구간에서 5일선을 타고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목표가를 드렸던 대로 33,000원 이상까지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그동안 지수의 이제 상단을 누르고 있던 금리 상승 부분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제 커다란 악재가 이제 약화되는 해소되는 국면으로 이제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뭐 빵빵 치고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2,150포인트, 코스닥은 730포인트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지수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수가 우상향을 보고 가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종별, 섹터별, 종목별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 게 좋냐면요.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 흐름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 6.2%, 대한유화가 7.5%, LG화학이 4.6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학주들과 지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뭐 9.36%까지 급등을 이뤄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이제 피해주, 가장 먼저 이제 그 피해를 봤던 부분이 또 이제 철강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가 지금 4.04%, 현대제철 5.80%, 동국제강이 5.77%, 이렇게 큰 반등을 이뤄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폭락이 이루어졌던 이런 주가들이 반응이 나올 번호표를 받을 찬스가 이제 온 것이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 쪽에 시클리컬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역시 남북 경협주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을. 지금 뭐 도로 철도에 이어서 도로 인프라 쪽에 지금 뭐 사업이 재개되는 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SG 같은 거 지금 25.4%, 한국석유 11.5%, 시멘트 쪽도 지금 뭐 한일현대 시멘트라든지 성신양의 쌍용양의 전부 6에서 8% 큰 폭으로 상승을 해 나가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은 역시 남북 경협주 쪽에 이런 중소형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요. 오늘 추천주는 그 동아지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터널하고 지방공사 쪽에서 공법을 보유한 국내의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그 보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법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이번에 이제 뭐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을 한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좀 아침에 지금 좀 상승을 해서 3.8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6,000원 이하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